가로, 쥐기, 깍지. 세로, 가로, 쥐기, 깍지. 세로, 가로, 쥐기, 깍지입니다. 잘 되시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세로, 가로, 쥐기, 깍지. 자, 이번에는 우리 동요에 맞춰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로, 가로, 쥐기, 깍지. 준비.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씹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세로, 가로, 쥐기, 깍지. 준비.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퍼질 대로 퍼져라. 운 노래 한마디 들려달라고.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좋아하시는 노래에 맞춰서 하시면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체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종 행복건강연구회가 주최하는 천연치료 및 건강요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천호 강사님께서 건강체조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좀 박수를 좀 쳐주실까요? 소리는 안 들리시겠지만.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이고요. 이제 앞으로 두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저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건강요리 이주희 강사님께서 냉이 파스타, 냉이 무국국, 현미 쑥버무리, 쑥 야채쌈에 대해서 건강요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규 강사님께서 이어서 염증과 차콜이라는 제목으로 건강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건강요리를 해주실 이주희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채식사랑 밴드지기이시고요. 다문화 요리교실에서 책임자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채식에 대한 좋은 점들과 또 채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 그 다음에 채식 요리들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형규 강사님은 염증을 차콜로 다스릴 수 있는 또 좋은 의료에 대한 또 생활 치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주희 강사님의 건강 요리 듣고요. 이어서 김형규 강사님의 건강 강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 계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채식요리 연구가 이주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요리 강좌에서는 특별히 봄의 전령사 봄나물 요리로 준비를 해봤고요. 또 이 봄나물들이 또 우리 위와 소화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좋은 요리로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메뉴는 냉이를 이용한 두 가지 요리와 쑥을 이용한 두 가지 요리입니다. 네, 제일 먼저 냉이 파스타 여러분들과 만들어 보겠는데요. 저희가 봄이 되면 굉장히 몸이 나른하고 졸립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봄 타나 봐 라고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비타민이 필요해서 우리 몸의 윤활유격인 비타민의 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많이 나오는 이 봄나물에는 비타민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오늘 냉이에는 단백질 함량도 굉장히 많은 야채입니다. 네, 오늘 냉이 100g과 통밀 파스타면
그리고 마늘과 방울토마토, 올리브유, 소금, 후추, 건고추 약간과 잣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파스타를 해 드실 때 기왕이면 좀 더 건강하고 몸에 유익한 통밀 파스타 면을 활용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저희 이태리 요리 중에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라고 마늘과 올리브유를 이용한 파스타가 있는데요. 그 파스타 요리법에 냉이와 토마토를 조금 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냉이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통밀 파스타면은 미리 삶아주세요. 그리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 놓으시고 건고추와 잣은 곱게 다져둡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고추를 향이 나게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냉이를 팬에 넣어 아주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파스타와 함께 섞어 소금간과 토마토를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했던 재료들입니다. 네, 먼저 통밀 파스타면을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 약간과 함께 삶아주세요. 면이 삶아지는 동안 재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냉이는 깨끗이 씻어주세요. 특히 뿌리와 잎 사이 부분이 흙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씻어주시고 잔뿌리도 한 번 더 긁어서 혹시 불순물이 있을 경우 좀 떼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편으로 썰어주면 마늘 향이 훨씬 더 잘 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으로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고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고추는 잘게 다져주시고요. 혹시 위가 좀 힘드신 분들은 맵지 않은 마른 고추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울토마토는 4등분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잣은 곱게 다져보겠습니다. 네, 잣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도마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 호일 위에서 잣을 다져봅니다. 네, 통밀 파스타면이 다 익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호에 따라서 삶으시면 좋겠지만 한 번 더 볶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살짝 꼬들꼬들하게 익혀보았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고추를 향이 배어나올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리고 냉이를 넣어 살짝 마늘향이 배인 올리브유를 코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스타면을 함께 섞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채소를 조금 넣어주세요. 네, 채소는 야채 끓인 육수입니다. 혹시 채소가 없으시다면 면을 끓였던 물을 한 국자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를 넣어서 마지막에 후추를 살짝 뿌려주시면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시고요. 잣가루를 위에 뿌려서 얹어서 드시면 아주 깔끔하고도 냉이향을 그윽하게 맡을 수 있는 냉이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냉이 파스타를 이렇게 긴 면으로 해도 좋지만 이렇게 짧은 면 푸실리로 활용하셔서 냉이 파스타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냉이 무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끓여 드시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한번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이 묵국 재료는 냉이와 무 340g 그리고 콩가루. 이 콩가루는 생콩가루입니다. 날콩가루 6스푼 그리고 콩나물과 야채 끓인 육수, 채수 그리고 소금과 다진 마늘이 필요합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간중간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소는 먼저 끓여서 준비를 해주시고 냉이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도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그리고 냉이에 콩가루를 버무려 놓는데요. 콩가루를 함께 버무리면 냉이에 있는 단백질이 함께 콩가루와 함께 영양적인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콩가루가 잘 붙어 있어서 또 먹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을 또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냄비에 물을 넣고 먼저 채소를 팔팔 끓인 다음에 냉이와 무, 콩나물을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조금씩 더 부어가면서 소금 간을 하면서 끓이면 완성인데요. 이것도 과정을 한번 함께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재료입니다. 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냉이를 잘 다듬어 주시고요. 네, 영상이 돌아가다가 아마 조금 튕겨 나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강사님께서 다시 연결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영상이 고화질이어서 이런 문제가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강사님이 현재 나가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이런 인터넷이나 또 기계적 상황에서 이런 오류가 잠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리 강사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김형규 강사님의 차콜, 염증과 차콜에 관한 강의를 저희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규 강사님 준비되실까요? 네, 목사님. 네, 준비되시면은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형규 강사님은 요 차콜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셨고요. 또 여전히 사용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김형규 강사님을 통해서 염증을 다스리는 수치료법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종행복건강연구회가 주최하는 천연치료 및 건강요리 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나가나요? 예, 요거 PPT를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작게 보이거든요. 실행을 하는데 예.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PPT가 크게를 안 열리네요. 왜 갑자기? 네, 그러면 강사님이 요거를 화면을 아까처럼 크게 열어주시고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열리지가. 네.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화면만 조금 더 크게, 예, 네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하셔서 네. 예,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행복건강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천연치료 및 건강요리 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염증과 수치료에 대해서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흔한 것이 약이고 병원입니다. 약은 어느 부위를 치료할지 몰라도 반면에 그 약이 필요치 않은 어느 부위는 약독으로 손상된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은 아프지 않은 그 억울한 세포는 이유 없이 죽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또 다른 건강한 세포가 그 약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임상 실험을 하고 해서 치료되는 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연치료는 특별히 천연계를 통해서 주신 그런 물질들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또 물, 정결, 적당한 음식물, 생애의 순결,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은 치료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결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러한 치료법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치료법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인정하지 않는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라고 증언보감이라는 책 2권 142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교회로 섬기셨다고 했습니다. 배고픈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 그리고 죄인들까지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과 말씀 속에 있는 치료의 방법들로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일한 것처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육신적 치료는 복음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복음 사업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고 치료봉사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증, 대부분의 질병의 뿌리는 염증이죠. 염증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증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몸속의 독소들, 또 혈액 속에 떠도는 그 노폐물들,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의 침입자들과 또 내 몸의 향체가 쌓은 흔적, 분비물, 과잉 영양, 지방 등이 축적될 때에 염증이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또 각 부분 속에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염증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박테리아, 곰팡이, 충을 통해서, 요즘은 안전한 식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그 다음에 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식품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의 원인은 지속적인 두통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뇌의 신경계는 예민하여 독소가 쌓이면 당장 신호를 보냅니다. 또 변비가 계속될 때, 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체내에 독소가 쌓일 때, 복부의 지방과 노폐물 축적, 근육통, 통증, 관절 통증 등이 있으면 체내 독소 축적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입안의 염증들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지요? 저도 젊었을 때 이 목편도에 염증이 있어서 엄청 고통을 받고 뭐 열이 40도 넘게 올라가고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염증들은 이 노란 이 염증이 녹아서 없어질 때에 치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염증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염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피부에는 고드름과 아토피가 생기죠. 혈관에는 동맥경화가 있죠. 뼈에는 관절염, 그 다음에 근육에는 섬유근염과 만성 피로증, 신경계로는 우울증과 치매, 장기로는 암, 심장에는 심장염, 노인성 질환에는 염증. 이 염증들이 우리 몸에 얼마만큼 큰 고통을 주는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연 치료를 통해서 어떤 의약품을 연구하고 만들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모든 식품과 약초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서에 있는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염증을 없애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슈퍼 천연 치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첫 번째, 물치료가 있고, 두 번째, 숟가루 치료, 세 번째, 식이요법 치료, 네 번째, 약초, 네 번째, 마사지, 5번째, 약초가 있습니다. 물이 얼마만큼 여러분 중요한지 잘 아시지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숟가루 치료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슈퍼 치료 요법의 필수 첫 번째가 있는데,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와 마사지와 영양과 수치료, 그 다음에 수치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필수 요법은 뉴스타트 생활 개선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의 몸에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 딕톡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초를 잘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수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천연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햇빛 잘 쬐이시나요? 일광욕을 잘 하시나요? 요즘은 뭐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햇빛을 우리 몸에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다 싸매고 나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연 치료제 중에 하나인 햇빛을 차단해야 되는
그 다음에 조금 열어놓은 것은 다 차단제를 바르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자체적으로 어떤 천연계를 통해서 받아서 치료해야 될 부분들을 다 가리고 나가기 때문에 정말 불행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물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은 디톡스와 배변에 매우 중요하다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고 또 가깝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필요한 질병들입니다. 염증, 의장병, 심장병, 관절염, 혈관병, 당뇨, 고혈압, 간장, 신장, 구토, 변비, 우울증, 감기, 천식, 폐질환, 설사, 간질, 아토피, 암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이는 결코 치료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입니다. 금식, 염증으로 손상되어 있는 장 조직에 음식을 내려보내면 자극과 부담이 되므로 쉬게 해주기 위함이다. 많은 분들은 금식하는데 그냥 밥을 굶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쉬게 하고 다시금 활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모든 치료에 대해서는 금식을 한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숟가루의 놀라운 흡수력은 수천 년 전부터 잘 알려져 왔다. 고대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거나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숟가루를 사용하였다. 숯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흡수력은 매우 곱게 갈아진 활성화시킨 입자는 너무 작아서 숟가루 1파운드 약 450g 안에 약 5천만 개의 입자들이 들어있다 있습니다. 이 놀라운 표면적을 통하여 흡착력을 이 숯이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숯에는 독성가스, 약물, 독성화학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흡수하고 제거해주는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숯은 단순히 나무를 태운 물질이 아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효능과 신비의 힘이 들어있다.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검은 빛깔 속에 감추어진 신비의 힘을 알아본다. 색깔은 제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다. 빨강은 화려함이, 파랑은 신선함이, 노랑은 순결함이 묻어있다. 이처럼 제 나름의 성격을 자랑하는 모든 색이 모여 이루는 색, 그것은 검정이다. 그리고 검정의 대명사로 숯이 꼽힌다. 그래서일까? 숯의 표현력은 엄청나다. 2에서 3mm짜리의 숯 하나는 사방 1km까지 그 흡입력이 미친다고 합니다. 주위의 냄새와 톡 그리고 습기를 모두 빨아들여서 정화해내는 놀라운 위력이 바로 이 숯에 있다고 합니다. 숯의 흡입력과 흡착력은 최고치로 산화한 것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화방지, 환원 촉진, 노화방지, 부패방지를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숯의 구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숯의 구성 성분은 탄소가 85%, 칼슘, 마그네슘, 철 등 미네랄이 15%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는 운전자가 많아 물질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산성화된 몸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한편 숯에 함유된 미네랄은 나무로 살아있을 때 빨아 올린 것이어서 작물이 자라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한다. 숯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여과 효과, 세 번째 습도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방부 효과는 2100년 된 유체가 타일된 것처럼 보이고 미생물이나 곰팡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과 효과는 오염된 공기와 물을 정화해 줍니다. 숯은 농약과 세제 성분까지 제거해 주는데 오늘날 우리는 농약과 세제에 우리 인체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에 이 숯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습도 조절 효과는 주위의 습도를 줄이고 너무 건조하면 수분을 방출해서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에 숯을 갖다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음이온의 신체 활성화 작용을 합니다.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정신 안정해주고 자율신경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면역을 강화해주고 다섯 번째는 폐 기능을 강화해주고 진통 조정을 해주고 세포 활성화와 공기 비타민 그 다음에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적외선 온열 효과가 있습니다. 원적외선은 전자파의 일종으로 물질을 따뜻하게 하는 힘을 강하게 반사합니다. 특이사항은 숯매트가 있으면 고양이는 그 숯매트 위에서 자고 숯 묻은 땅이 있으면 개는 그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적외선은 피부 40mm까지 침투하며 몸에 온열 작용에 의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숯을 물에 넣으면 산소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물이 변질되지 않는 효능을 이 숯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냄새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보물 창고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질병 치료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이 사용했던 숯에서는 설사와 이질과 소화불량, 장염에 숯을 사용했다. 허준은 장수마을 방문했을 때 목초액을 먹여서 그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었다 했습니다. 특별히 위염, 위궤양, 장염, 소화불량, 식중독, 과음, 감염, 강강변, 황달, 약물 제거에 이 숯의 약효가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광청수로 바꿔준다 했습니다. 산성이던 수돗물이 미네랄이 녹아서 약 알칼리성이 되고 냄새 제거로 깨끗한 물이 되고 미생물 분해 기능이 있고 또 용존 산소량을 높여주고 혈액을 정화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에 이 숯을 사용하면은 정말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숯이나 가능한 경우는 습기 제거, 냄새 제거, 물 하수 수질 정화하는데 그 다음에 토양 개량하는 데는 어느 숯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고 치사용으로 쓰고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와닿는 그러한 곳에서는 백탄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아무 숯이나 사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특별히 건강생활에 사용하는 숯, 이 숯들은 백탄 이상이어야 되는데 정말 질 좋은 숯들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숯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 숯들을 특별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리용은 한 3개월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냄새 제거용은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숯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숯덩이가 있죠. 이 숯덩이는 습기 제거나 냄새 제거, 물 청소할 때 사용하고요. 숯배치나 숯캡슐, 숯정제, 특별히 숯패치는
벌레 물린 데 관절염, 피부감염, 또 각종 염증, 피부염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숯팥입니다. 캣돌이나 정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숯이고요. 숯가루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수돗물에 숯을 넣어서 정화시켜서 먹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세나무는 참나무와 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숯을 사용할 때 정말 제일 좋은 숯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한 지혜라고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숯에는 또 뭐 사용할 수 없는 숯이 있습니다. 석탄이나 음식 탄 것은 숯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다고 또 잘 모른다고 석탄이나 음식 탄 것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코를 구분하고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뚜껑을 꼭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숯은 가볍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맛이 있으면 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먹는 것에 알갱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좀 잘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숟가루 복용 시 식간이나 약, 그 다음에 음식 먹은 2시간 이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을 먹고 음식을 먹은 즉시로 먹으면은 이 숯이 약이나 음식에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다 흡착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숯이 약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숯가루를 가루로 먹을 경우에 숯가루가 기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물에 타 마시거나 정제로 먹는 것이 좋다. 숯가루를 먹을 경우는 컵에 숯을 타서 스트로크로 입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은 굉장히 먹기가 편하고 입안에 잘 묻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복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먹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죠. 자, 치료되는 질병입니다. 첫 번째 위궤양은 올리브기름에 숟가루를 잘 개어서 식전에 복용하면 위산에 흡착되어 위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저는 자주 이것을 좀 사용할 때가 있는데 올리브 기름도 아주 좋은 올리브 기름, 최고 좋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되고요. 숟가루도 역시 좋은 그러한 숟가루를 사용해야 됩니다. 식중독이나 설사, 장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맹장염일 경우는 3일 금식을 하고 숟가루를 1일 3회 복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변비가 있을 때 잠자기 전 올리브유에 갠 이 숟가루를 함께 복용을 합니다. 그럼 변이 아주 부드럽게 나오고요. 또 설사했을 때는 또 그것을 멈추게 해줍니다. 고열이나 감염, 황달, 담석증, 담낭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용을 해줍니다. 고열할 때입니다. 금식하고 물을 많이 마셔줍니다. 그러면 이건 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관장을 하고 숟가루를 먹으면 열이 쉽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대장에서 혈류를 통해서 세포 조직으로 흡수되는 그 독소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위장병 환자입니다. 위장병 환자들의 경우 날마다 공복시나 취침 전에 활성탄을 숟가루를 올리브 그림에 잘 개어서 식전 1시간 전에 복용하면 위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한 번에 한 스푼씩 먹어주면 됩니다. 옆에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숟가루와 올리브 기름을 개서 이렇게 복용하는 그런 유리병 그릇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고 관장하고 숟가루를 먹는데 어느 때냐면은 잘 안 나와서 그 다음에 헛배 부르고 개수가 찰 때도 그 다음에 설사 장염과 같은 방법으로 2수저 정도의 숟가루를 먹어줍니다. 여러분 설사했을 때 참 고통스럽지요. 이럴 때 이렇게 복용을 해주면은 설사가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내 세균과 세균 번식으로 생긴 분비물, 그 다음에 장내 세균과 세균 번식으로 생긴 분비물을 흡착해버리기 때문에 뱃속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복통과 구토가 일어날 때 큰 스푼으로 반 내지 한 스푼 정도 숟가루를 복용하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복통을 가라앉히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 숟가루와 올리브유 기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로 목이 아플 때입니다. 자기 전에 베개에 수건을 깔고 입에 숟가루를 물고 서서히 넘기면서 그 다음에 감기 초기엔 1, 2회 정도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목이 붓거나 아파도 숟가루가 좋은데 아까 그런 방법대로 잘 푸딩을 해서 그것을 먹어주면 좋은데 특별히 이때는 목이 아프고 또 목이 붓고 감기로 고생할 때는 올리브의 꿀에 또 숟가루에 유칼립투스유 기름을 7방울 정도 넣어서 함께 복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약물 투여는 하나의 저주이다. 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라. 약은 점점 더 적게 쓰고 자연 치유력을 더 많이 이용하라. 이리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작용할 것이다. 건강법칙에 순종하면 한 알의 약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래법 기별 2권 29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숲이 얼마나 우리 질병을 다스리는 데 유용한지에 대해서 약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숲파스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숲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대용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서울 삼육병원 앞에 가면은 이 제품들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숟가루 800g짜리입니다. 숟가루 800g, 그 다음에 아마시가루 800g, 그 다음에 피싱롤 접착제입니다. 약국에 가면은 피싱롤 대형을 사시면 굉장히 접착력이 좋은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접착제입니다. 부직포 붕대라고 하는데 얘는 무릎이나 팔꿈치 이런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얘는 또 자기끼리만 붙어요. 살에는 안 붙고요. 자기끼리만 붙은데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크린랩을 대형 긴 걸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제도 긴 붕대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홍두깨라고 잘 아시죠?
홍두깨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비닐봉지 2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수대접, 비닐장갑, 가위, 위생봉지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되는 오일은 수파스를 가지고 치료할 때 사용되어지는 오일들입니다. 오일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 배우시겠지만은요, 유칼립투, 여기는 기침, 이리듐 이런 곳에 좋죠. 감기에. 그 다음에 페퍼민트, 근육통, 이 아플 때 염증 등. 그 다음에 윈터그린은 염증, 강력한 파스인데 아주 따뜻한 파스의 원료입니다. 페퍼민트는 시원한 파스의 원료지만 윈터그린은 아주 따뜻한 후끈후끈한 파스의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티트리 오일, 무좀이나 피부염, 소적대로 끼워지는 오일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숟가루 800g, 아마시가루 800g, 큰 봉지, 아까 2개 있었지요. 그것을 2겹으로 넣습니다. 터질까봐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국수대접 2개 반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미리 숟가루와 아마시가루를 넣고 섞어준 다음에 물을 넣습니다. 물을 넣고 어느 정도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한 다음에 물이 적으면은 추가로 넣어주고요. 유칼립투 기름 한 10방울 정도를 넣어주고 올리브유 기름은 약간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제비 반죽하듯 버들버들하게 잘 반죽을 합니다. 오래 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이 다 됐으면은 옆에 놓고 이제 탁자에 랩을 깝니다. 아까 그 랩을 이런 탁자에 2줄로 깔아주면 딱 맞습니다. 이제 다 랩을 깔았으면은 반죽된 숟가루를 2등분을 해서 2상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공만하게 중간중간 다 이렇게 떼어서 놓은 다음에 이제 비닐장갑을 끼고 손으로 이렇게 피워줍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홍두깨에 랩을 잘 씌워서 홍두깨에 묻지 않게 랩을 씌워서 수제비 국수 밀듯 이제 밀어줍니다. 가재를 앞에 놓고 가재 넓이만큼 그렇게 피워줍니다. 두께는 한 0.2에서 0.3mm 정도의 두께로 그렇게 해줍니다. 다 이제 가재로 밀었으면 위에 홍두깨로 밀었으면 위에 가재를 덮어주고 다시 홍두깨로 한번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해서 특별히 사용하기 좋게 절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단을 해서 랩이 있는 쪽으로 반을 접어서 지퍼백이나 이런 곳에 넣은 다음에 밀봉 용기에 다시 넣어서 냉동 보관하고 필요시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급하게 사용할 때에는 찜통에 찐다든지 아니면은 전자레인지 같은 데에 돌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특이사항은 예민한 피부들이 있습니다. 이 수파스를 붙이면은요 간지럽고 두들두들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것도 가려워서 저도 그런 피부입니다. 그래서 수파스를 잘 붙이지를 못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피부들은 아마시가루를 좀 조절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이 있는 분들이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좀 사용할 때 잘 사용을 물어보고 또 이렇게 봉사할 때는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단체 모임으로 펜션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쥐네를 3명이나 쥐네를 물려가지고 야단님 법정이 났는데 그때 제가 늘 이럴 때는 제 가방에 숟가루나 뭐 이런 수파스나 오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숟가루와 아마식가루, 오일 등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치료를 해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통증들이 사라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아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엄청 아파요. 모래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때 제가 스파스를 눈에 딱 붙이고 잤습니다. 그런데 붙이자마자 눈에 시원한 이 밀려오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눈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119에 전화하는 것보다 더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시골집에 내려왔는데 큰 지네를 물려가지고 발에 물렸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부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중간에서 만나서 이 치료법들을 해줬어요. 똑같이 티트리 오일로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파스를 붙여주고, 또 아까 5가지 치료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주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얼마 있다가요. 병원에 가는 동안 서서히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가니까 거의 다 통증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그냥 대충 치료만 하고 왔다고. 이 재료들을 좀 저한테도 좀 팔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게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미비하지만 역사하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 치료들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느 분이 무릎 관절 수술 단계가 다 돼서 이제 큰 병원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수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을 못하는. 너무 아프니까요. 안 할 수도 없고. 이 천연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에 준비물을 갖고 방문을 갔습니다. 가서 직접 이 재료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분이 인내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으면 그냥 조금 하다가 말 텐데 계속 끈질기게 시도를 합니다. 발에 뜨거운 물과 냉소차를 하고 무릎에 뜨거운 수건과 또 찬 수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민트 바르고 그 다음에 인터크림 바르고 다시 수파스 해서 치료하고 그런 도중에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치료하면서 밭에 나가서 또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프기는 해도 예전처럼 아프지가 않아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치료를 하고 있어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시 또 재료들을 또 부탁을 해서 또 공급해 드렸습니다. 해외 봉사에 가서도 이 천연 치료는 인기가 만점입니다. 어느 분이 숨을 잘 못 쉬면서 왔어요. 제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 치료로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고 수파수를 발라주고 그 다음날 이분이 왔습니다. 숨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한 번만 좀 더 해달라고. 이러한 치료의 효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미비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효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0살 넘은 할머니입니다. 어떻게 다치든 아프든 이 복숭아뼈는 정말 잘 낫지 않는 그런 곳이죠. 이 할머니 이 복숭아뼈에서 지금 염증이 꽉 차가지고 다리도 뚱뚱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소독해주고 그냥 붕대 반창고 붙여주고 엉덩이 주사 약 한 보따리 줘서 옵니다. 이 사람이 요양보호사로 케어해주는 할머니인데 방법이 없어요. 80이 넘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이 할아버지한테 천연 치료를 해보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오케이를 해서 또 자녀들한테도 다 전화를 해서 승낙을 얻었습니다. 승낙을 얻고 이제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요, 여러분. 티트리 오일로 소독제니까 티트리 오일로 소독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골든칠 아시죠? 골든칠을 가루를 여기에다 뿌려줍니다. 아주 강력한 염증을 제거해주는 골든칠 가루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파스를 붙여줍니다. 수파스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아마시 가루가 들었습니다. 아마시 가루는 이 염증을 녹여줍니다. 염증을 녹여주면은 뭐가 빨아내요? 이 숯가루가 흡착력이 강하다겠지요. 숯가루가 그것을 빨아줍니다. 그래서 수파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붙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8시간 안에 분명히 이 수파스를 떼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치료해주고 또 다시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병원에도 가서 치료가 안 되는 그 할머니 다리입니다. 부기도 다 빠졌고 그 염증이 줄줄줄 흘러나오던 그 복숭아 뼈 자리가 다 아물었죠. 신비의, 그래서 이름을 신비의 천연 치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옆구리, 그 할머니의 옆구리인데요. 4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은 상처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염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염증 덩어리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은 치료의 방법을 했습니다. 인근에서 노약자라고 보건진료소의 소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요. 근데 그 보건소 소장님도 천연치료로 해보라고 인정을 했어요. 천연치료로. 왜냐하면 당신이 해도 낫지를 않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 낫았나요? 네, 이렇게 다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건강 세미나에 성경을 몇 구절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연치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 않으면은 완벽한 치료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뭐 피부를 다쳤을 때 피부염, 골수염 이럴 때도 역시 이 수파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아플 때도 수파스를 붙이고 거즈로 목을 감아주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목이 아플 때는 유칼립투유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슴에 목에 유칼립투를 발라주고 거기에 수파스를 붙이고 그렇게 자면 됩니다. 목이 붓거나 아파도 숟가루 정제를 먹어도 좋지만 특별히 유칼립투에 이렇게 꿀과 함께 되직하게 개어서 그것을 불고 또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중이염했을 때입니다. 중이염. 숟가루 드레싱을 해가지고 귀 바퀴 부분을 제어하고 목까지 다 이렇게 밀착을 해서 붙여줍니다. 붙여주는데 이때에 그 귀 속의 염증 부분을 돌던 피가 혈관을 타고 얼굴과 목 부분으로 흘러 들었을 때 이 숟가루가 염증과 독을 빨아들여서 치유하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이었을 때도 이 수파스를 콧등에 붙이고 자고요. 그 다음에 골든치를 물에 개어서요. 코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뭐 골든칠이 없으면은 깨끗한 물로 자주 그렇게 코 안을 세척을 해주면서 치료를 하면 좋습니다. 심한 변비에 변비 참 고통스럽지요. 심한 변비에는 잠자기 전에 숯과 올리브유에 섞어서 복용하면 장 운동도 촉진하고 변이 단단히 이렇게 뭉쳐있던 것을 막아주고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미나에 오셨나요? 한번 어떻게 하나 들어보자고 오셨나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감탄은 합니다. 그래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연 치료법은 특별히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슴. 이 세미나는 지식에 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듣고 흘러가는 그러한 세미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갖다가 담아서 이것을 나한테도 또 옆 사람한테도 또 가족, 이웃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치시니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을 슬기롭게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규 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하다가 멈춘 우리 건강 요리를 좀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희 강사님께서 이어서 멈추셨던 부분부터 해서 다시 진행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멈추어져서 다시 냉이 묵국 영상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이 손질 부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무는 곱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네, 무와 콩나물이 같이 끓여지면서 더 시원한 국물 맛과 감칠맛을 내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큰 그릇에 냉이를 넣고 날콩가루를 골고루 잘 버무려 주세요. 네, 이때 냉이가 많이 물러지지 않게 살살 잘 버무려 주시고요. 네, 냉이가 잘 코팅될 수 있도록 콩가루를 잘 묻혀 주겠습니다. 네, 이제 야채에 육수를 넣고 한 소끔 팔팔 끓여줍니다. 네, 처음부터 야채를 넣지 않는 이유는 냉이에 콩가루가 떨어지면 네, 국물이 탁해지고 또 본연의 맛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끓은 뒤에 먼저 무와 콩나물을 한쪽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콩가루를 묻힌 냉이를 한쪽 편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야채를 섞으시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따로따로 네, 잘 끓여주세요. 네, 콩나물까지 얹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네, 야채가 숨이 죽을 동안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에 채소를 더 추가해 줍니다. 추가해 줄 때는 냉이 쪽으로 부으시면 안 되고 무와 콩나물 쪽으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야채 국물을 냉이 위와 콩나물 위에 끼얹어 가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함께 넣어주시고요. 네, 소금 간을 해주시고 한 번 더 포르르 끓으면 냉이 무국 완성입니다. 네, 그릇에 이제 소담스럽게 담아주시고요. 냉이를 콩가루에 코팅을 했을 때 또 더 유익한 점은 냉이에 있는 수용성 비타민 B1이나 C가 물에 손실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국은 국물은 적게 그리고 건더기를 많이 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네, 콩가루와 함께 굉장히 구수한 맛이 일품인데요. 우리 움츠렸던 몸을 다시 한번 따끈하게 데펴줄 수 있는 봄철 대표 요리입니다. 네, 굉장히 단순한 요리 방법인데요. 그래도 또 굉장히 구수하면서 시원한 대표적인 한국의 스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현미 쑥 버무리입니다. 쑥 또한 저희에게 비타민도 굉장히 많고 영양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소화 효소를 촉진해주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현미 쑥 버무리는 쑥 200g, 그리고 현미 맵쌀 1컵, 건포도와 유기농 설탕, 소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미쌀을 바로 갈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갈아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현미쌀의 고소함과 맛있게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설탕 아주 약간 넣었는데요. 쑥의 쌉쌀함을 잠시 잡아줄 수 있는 분량이고요. 그 다음에 건포도로 단맛을 내어 보았습니다. 먼저 현미 맵쌀을 분쇄기에 곱게 갈아주시고 쑥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쌀가루에 물 5숟가락과 소금 설탕을 넣어서 손으로 잘 비벼주세요. 그리고 쑥과 이 쌀가루를 버무려 주시고 건포도를 추가해서 찜기에 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조리법도 영상으로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재료입니다. 네, 먼저 쌀을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네, 곱게 갈아주셔도 되지만 거칠게 갈아도 또 식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네, 개별적인 취향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큰 볼에 쌀가루를 넣고 소금, 설탕을 함께 섞어주세요. 네, 그리고 물 4숟가락을 넣고 손으로 잘 비벼줍니다. 네, 건식 쌀가루이기 때문에 수분감을 주기 위해서 물을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쑥을 넣어 쌀가루와 잘 버무려 주세요. 쑥도 물기를 완전히 빼지는 마시고 살짝 수분감이 있으면 쌀가루가 더 잘 붙습니다. 네, 건포도도 함께 섞어주시고요. 혹시 건포도를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면 다른 건과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간말랭이가 있으시면 간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등등 대추를 넣으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면보에 미리 쌀가루를 조금 더 뿌려놓고 그러면 위아래 쌀이 더 잘 붙습니다. 네, 수북히 찜기에 얹어서 찌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이 올라오면 뚜껑을 열고 앞뒤로 한번 섞어주세요. 그러면 더 빠르게 부분 색감을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에 익힐 수 있습니다. 네, 뒤집어준 뒤에 10분 정도 다 쪄주면 완성입니다. 네, 여기서 너무 오래 찌면 쑥의 색깔도 갈색으로 변할 뿐더러 약간의 한약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살짝 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쌀가루는 아주 조금 넣었고 쑥을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쑥의 양을 좀 더 늘려보았습니다. 혹시 떡처럼 드시는 게 좋으시면 쌀가루를 좀 더 많이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미 쑥버무리 집에서 한번 꼭 이 봄철에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 4월은 쑥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쑥 야채 쌈인데요. 보통 저희가 야채를 많이 썰어서 라이스페이퍼에 쌓아 드시는 요리들을 자주 해 드시는데 저는 김과 쑥을 활용해서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많은 야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에 단백질을 추가하기 위해서 두부와 아보카도 함께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채식하시는 분들은 그 영양소 B12가 부족할 수 있지만
김이나 해조류를 많이 드신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쑥과 함께 여러 야채를 활용해서 완전한 비타민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스는 간장 와사비 소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간장과 와사비, 레몬즙, 참기름, 통깨를 한꺼번에 섞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리법은 아주 간편합니다. 모든 야채를 곱게 채를 썰어주시고 부분은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은 6등분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된 영상 보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쑥을 이렇게 생으로 먹는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들 못 하시긴 할 텐데요. 그래도 김과 여러 야채와 쑥을 함께 싸 먹으면 쑥의 향긋함이 굉장히 입안에 감돌면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달콤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파인애플을 넣었는데요. 파인애플이 함께 씹히기 때문에 쑥의 쌉쌀한 맛은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파프리카와 모든 야채를 곱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특히 파프리카가 들어가면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또한 일품입니다. 네, 저희가 야채를 색색별로 먹으면 그 색깔 속에 있는 여러 컬러푸드의 영양분들을 또 고르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야채 요리를 할 때는 다양한 색깔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파인애플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네, 두부도 야채와 길이를 맞추어서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앞뒤로 구워주세요.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콩으로 만든 햄을 또 함께 구워서 함께 먹어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소금 간을 하고 앞뒤로 구워주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에 따기 때문에 수분감을 좀 날려주기 위해서 두부는 구웠습니다. 탱이 좋으시면 조금 물기를 빼시고 생두부를 싸드셔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와사비 소스, 간장과 레몬즙, 참기름 약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와사비. 네, 와사비가 잘 풀어질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네, 그리고 참깨를 넣으면 소스는 완성입니다. 네, 이제 준비된 모든 재료를 접시에 가지런히 예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쑥도 가지런히 얹어서, 네, 봄과 함께 우리 식탁에 찾아온 쑥, 네, 완성입니다. 쑥 야채쌈이었습니다. 네, 이 야채 요리는 물론 채 썰고 손이 많이 가진 하지만 조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손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이 요리 하나만으로도 조금 식탁이 화려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요리를 해보았는데요. 봄이 온 것을 먼저 알려주는 우리 봄의 전령사 냉이와 쑥을 이용해서 4가지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냉이와 쑥은 다양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화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봄철에만 또 먹을 수 있는 이 식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주희 강사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형규 강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을 스스로 해제하실 수, 음소거를 스스로 해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꺼버릴래. 나 해제가 뭐 물어볼게. 끌래. 나가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울링이 나면 저희가 지금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손들기 버튼이 아래쪽에 보시면 반응을 누르시면 손들기가 있거든요. 손들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바로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거나 또는 채팅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채팅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채수 준비하는 방법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네. 이주희 강사님께서. 채수는, 네, 저는 다시마와, 물 1.8리터 페트병으로 하나면 다시마 약, 큰 사이즈로 한 A4 용지 정도 사이즈 1개 반 정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양파를 사용할 때 양파 껍질을 좀 깨끗이 씻어서 말리고 파뿌리도 깨끗이 씻어서 말려놨다가 그것을 채수에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집에 있는 자투리 야채들 뭐 양파라든지 뭐 브로콜리 줄기가 있으시면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양배추 등등을 활용해서 한 센 불에서 10분 끓이시다가 중불에서 20-30분 정도 충분히 끓여서 네, 그 야채에 국물이 우러나오면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직접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손을 드셔도 되고 채팅창에 질문을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 박춘선님 손을 드셨습니다. 그 화면을 터치하시면 음소거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저기 아까 제가 야채 소스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못 적었어요. 그걸 뭐뭐 들어가는지. 어느 요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쑥야채 김쌈이요. 예, 쑥야채 김쌈. 예, 우리 네. 네, 간장 2숟가락, 네. 와사비 한 작은술, 네. 레몬즙 반 숟가락, 네. 참기름 한 숟가락, 참기름. 네, 네, 그리고 한 숟가락. 통깨 작은 숟가락, 한 네. 숟가락입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답변도 감사합니다. 신기하네, 이거. 예, 죄송합니다. 예, 질문 감사하고 또 답변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주희 강사님께서 채팅으로 쭉 올려주셨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손을 들어주시거나 손들기를 사용하시거나 채팅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형규 강사님과 또 이주희 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4번째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9시 40분에 오시면 건강체조를 시작으로 해서
건강 요리 또 건강 강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응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일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